처음 영어를 시작할 때는 정말 30점, 40점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시직구를 시작하고 3개월 만에 90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기출문제집만 10회독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것만 하고 들어가도 시험에 합격할 점수가 나왔습니다. 모두공을 방문하셔서 두드리기만 하세요. 공! 공무원의 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맘시생으로서 이번에 2023년 지방직 사회복지 직렬에서 지역 수석으로 합격한 안소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4개월간 시험 준비를 했고 이번 2023년도 지방직 9급 일반행정직 최종 합격자 장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직무 적합도와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적극행정이었는데 저는 원래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편이어가지고 주변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조언에 힘입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퇴직까지 고용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큰 메리트가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기존에 일하던 곳에서 제가 적성도 잘 안 맞는 것 같았고 또 직업 안정성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저도 안정된 직업을 찾던 차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사회복지 직렬에 관한 직업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공무원은 나이 제한도 없고 제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취업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어서 제가 공무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공무원의 장점이 나이나 성별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저의 실력을 뽐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공무원이라는 그런 키워드 하나면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 실력만으로도 도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장점이고요. 또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도울 수 있는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었을 때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는 법적인 제도나 안정적인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김덕관 교수님의 행정학을 추천을 받아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기본 강의 책을 아예 사서 집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도 없었고 친구들이 성적도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어서 믿고 결제했습니다. 또 수성쌤의 기본 강의를 한번 꼭 들어보라고 또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저 들어봤는데 제가 행정학이랑 행정법은 들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과목이었는데 이 두 분 수업을 들으면서 꼭 내가 마치 알고 있던 사람처럼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공시를 처음 시작할 때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서 어디 사이트가 제일 좋은지 이런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검색을 하다가 김빛나님의 그 수석 모두공 사이트로 들어와서 합격 후기를 봤는데 거기서 다른 선생님 칭찬도 되게 많았고 특별히 이월 교수님에 대한 영어에 대한 칭찬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자라는 호기심이 생겨서 이월 교수님 맛보기 강의를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이거다. 이건 내가 꼭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모두공 패스를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월 교수님은 몇 년 전부터 출제 경향이 바뀐 것을 다 파악하시고 저희들에게 그런 흐름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커리를 짜주셨습니다. 올해 초에 인사혁신처에서 지역적인 문법과 어휘 문제를 지향하고 추론과 독해 영역을 넓혀 나가겠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수험생들과 강사분들이 굉장히 동요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월 교수님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실직고 플러스 독해 학습은 100점이다. 이미 교수님은 이실직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제를 파악하고 앞뒤 문장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저희를 가르쳐주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실직고 강의는 좀 이상하게 공부를 자꾸 스스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강의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학교 수준의 영어
그 실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더 잘하고 싶고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하루에 주말에는 막 10시간 이상도 혼자서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영어를 시작할 때는 정말 30점, 40점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시직고를 시작하고 3개월 만에 90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시직고를 통해서 영작을 통해 문장의 구조를 익히다 보니 문법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독해를 하는데 눈으로만 읽어도 독해가 너무 빨리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실직고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출제 경향에 가장 걸맞은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님께서는 독해를 강조하셨고 저희가 한 문장을 읽더라도 주제를 파악하고 그 앞뒤 문장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유추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강사분들이 강조하시는 지엽적인 문법은 절대 알려주지 않으시고 또 원리를 바탕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문법을 머릿속으로 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나왔는데 정말 교수님이 말씀하신 문법 문제만 나왔습니다. 저는 5초 만에 그 문제를 풀었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까 그 문제가 킬링 파트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법을 빨리 풀고 독해 문제로 빨리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수영 교수님의 강의력은 인내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수영쌤 강의는 정말 너무 딕션도 좋으시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하시지만 기출 강의든 기본 강의든 모든 강의에서 항상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정말 다시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설명을 해주십니다. 2022년 9급 국가직을 기점으로 행정법의 출제 경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복사 붙여넣기식의 지문들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기본 개념을 알지 못하면 그 기출을 풀 수 없게끔 변별력이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한수영 교수님은 이런 부분을 바로 간파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런 방향성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또 기출을 풀면서 중요한 개념들을 계속해서 짚어나가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 틈이 메워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한수영 교수님은 중요한 개념은 여러 번 반복해서 짚어주시고 또 적중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정쌤이 설명해 주시는 게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잘 모르는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그 개념들을 다시 공부하려니까 양이 너무 많고 부담스러웠는데 한마디 책은 짧게 모든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책이어서 그 책만 몇 번 해독해도 전체 행정법을 다 훑을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책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어서 추천드리고요. OX 다 나오는 기출만 풀다 보면 사지선다에 너무 익숙해져갖고 제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그냥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OX를 통해서 제가 진짜 알고 있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를 캐치할 수 있어서 부족한 면을 메울 수 있었고 단어 강의도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혹시 모르고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개념도 강의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법을 정말 너무 몰라가지고 초시 때는 막 50점, 40점 이렇게 맞아서 막 밤새 울면서 선생님하고 상담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조금 양치기라고 양을 많이 늘리는 식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그 선생님께 상담을 드렸을 때 선생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틀린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짚어주시고 양치기보다는 개념이나 모르는 부분을 조금 익히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조언을 주시고 또 제가 열심히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응원해 주시면서 노력은 보상을 꼭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제가 행정법을 어려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이번에 100점 맞게 되었습니다. 한국사는 김종호 교수님이 너무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웃으면서 수업을 내내 들었습니다. 김종호 교수님 암기팁은 정말 너무 많고 너무 유용해가지고 제가 시험 볼 때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 남는 거는 사도하자 그 청천 전투에 관한 건데 같이 지혜 씨랑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사도하자 쌍성보동경성 호! 네, 이 부분이 그 1930년대 독립운동 순서에 대해서 나온 암기팁인데 그 독립운동이 엄청 많아가지고 외우기가 힘들었을 때 이 암기팁으로 쉽게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헷갈리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깨부순다 입니다. 그 이유는
김덕관 교수님의 수업은 군더더기 없이 시험에 나오는 것만 짚어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알려주시고 시험을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대처법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시험에 나오는 거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또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행정학 기출문제집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포인트가 기본 강의랑 같기 때문에 발췌해서 회독을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 기출문제 출연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부분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기본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 한 번도 기본 강의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출문제집만 10회독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것만 하고 들어가도 시험에 합격할 점수가 나왔습니다. 국가직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는데 저는 김덕관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공부법과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크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끝까지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직 시험을 칠 때도 그냥 교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공부를 하니까 합격할 점수까지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출문제집을 풀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점검을 할 수 있는 시험이 쌍둥이 모의고사였는데 쌍둥이 모의고사는 적중률이 굉장히 높기로 소문이 나 있었고 실제로 제가 국가직, 지방직 쌍둥이 모의고사로 정리를 하고 들어갔더니 실제로 그 문제들이 전부 나와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덕관쌤은 중요한 문제들,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알려주시기 때문에 쉽게 합격을 할 수 있었고 또 신기했던 거는 김덕관 교수님께서는 직관적으로 저희들에게 개념을 머리에 쏙쏙 박히도록 알려주시기 때문에 크게 원리를 알아야 된다거나 또 암기를 해야 되지 않아도 되게끔 알려주셨습니다. 소시 때는 사실 그걸 볼 생각도 못했고 봐도 무슨 말인지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냥 제 마음대로 공부를 했다가 조금 많이 낭패를 본 경험이 있어서 제시 때는 수학 공부법을 중심으로 계획도 짜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잘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억나는 그 공부법 비결 중에 하나가 합격생은 울면서 공부한다. 그 말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제가 정말 힘들고 공부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울면서라도 공부를 하고 이래야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버틸 수 있었고 또 덕관쌤 라이브를 일요일마다 하셨는데 그때 제가 거기 참여해서 멘탈 관리도 많이 받고 제가 또 부족한 면은 쓴소리 들어가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얻어서 저희가 덕관쌤의 슈퍼 공부가 정말 강추합니다. 김덕관 교수님이 저희 계획표를 다 확인을 해주시고 댓글로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존 스터디와 조금 차별점이 있죠. 교수님께서 직접 관리해 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 스터디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더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스터디원 분들과 많이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에도 훈훈한 분위기로 항상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력을 믿고 반대로 제 자신을 믿지 않았던 것이 합격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보통 장수생분들을 보면 교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판단력을 믿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내가 아는 게 맞나? 안다고 말할 수 있나? 의심을 했었고 이런 의심들은 교수님들이 하라는 방식대로 공부를 하면서 해소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교적 빠르게 합격을 할 수 있었고 교수님들이 하라는 것만 하니까 또 빠르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서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고 또 그분들에게 꼭 맞춤형의 복지를 추구함으로써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서도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나라에서 정말 좋은 공무원으로서 제가 부끄럽지 않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높은 소명의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그 이유는 공무원이 하는 일들이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예산을 잘 활용해서 그런 주민들의 삶의 혜택에 보탬이 되면 저는 더 바랄 것도 없이 만족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일을 하는 걸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공익이라는 가치와 함께 곁들여진다면 제 업무 만족도는 최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늘 열심히 재밌게 일하는 공복으로서의 삶을 꿈꾸겠습니다. 모두군은 저에게 쇼컷입니다. 지름길이라고 말하면 소위 좀 빨리 가는 대신 험하고 거칠고 이런 것을 많이 상상할 수 있는데 모두군은 그런 지름길조차도 정말 편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고 공시라는 큰 산을 작은 언덕으로 느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던 모두군이었습니다.